네,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3차 시 영상 위드5 단계와 워크시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용 영상을 시청을 하셨든 초등용 영상을 시청하셨든 어쨌든 이제 위드5 단계의 설명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용은 집단의 압력과 방관의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위드5 단계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등은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근데 목격했을 때라고 하면 너무 단정 짓는 것 같으니까 행동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은 조금 긴가민가 할 때라고 조금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긴가민가 할 때, 할 수 있는도 사실 너무 단정적이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위드5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드5가 무엇인지 설명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드는 t가 한 개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t 한 개가 맞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t가 왜 두 개냐? 우리는 특별하니까 t가 두 개다. 그래서 t를 두 번을 사용했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t를 두 개를 넣었다. 실제로 WITTH 단계가 t가 think거든요. think, 생각과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t가 두 개가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의미의 with 5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하니까 think를 두 번 하는 우리는 함께하는 방어자 with 5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을 바로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 with 5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친구들은 위드5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언 또래 상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교폭력 방어자 되기 위드5 또래 상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래 상담자가 아니어도 볼 수가 있는 공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바로 위드5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급 사정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짜리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5 단계를 살펴보는 것이 워크시트 2번입니다. WITTH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2번에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워크시트 2번을 통해서는 이거를 보면서 같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도 되거든요. 워크시트 2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또 학급 사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W, 휘트니스, 목격입니다. 피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목격입니다. 이건 진짜 단순한 목격,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트니스고, 그 다음에 인스펙트, 판단. 사실 판단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학교 폭력을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사실 영어 직역에 가깝고요. 점검 혹은 구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단이라는 단어에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판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오판의 함정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 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단어를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T, think, 다짐입니다. 5계명을 통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용 웹교재, 초등용 웹교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 생각. 피해 친구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친구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헬프, 행동, 구체적인 행동, 워크시트 5번부터 해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WITTH입니다. 먼저 목격은 말 그대로 목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친구가 피해를 당하는 것들을 목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 점검, 아까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분. 이게 장난과 학교 폭력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웹교재에 다 나와 있고 워크시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답은 모두 yes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정답은 모두 yes고 피해 친구가 불편해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3을 활용해서 학생 스스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판의 함정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지내다 보면 판단을 하든 점검을 하든 구분을 하든 이제 자기가 방어자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장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어자가 실수로 장난과 폭력을 뭐 구별하지 못했다든지 잘못 판단을 내렸든지 해서 어쨌든 진짜 장난이었는데 구분을 못하였더라도 실수였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에이 진짜 장난이었는데 쟤는 왜 저러냐 이러면서 약간 조금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오판을 하였더라도 이 친구는 나름 방어자 교육을 듣고 또 실수했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지고 방어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라고 꼭 독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학급 내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오판의 함정에 빠져서 위축이 되어버리면 방어자 행동을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판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방어자 행동을 해야 될 때 방어자가 아마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5 세 번째 단계 다짐입니다. think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5계명을 읽고 학교폭력 예방 다짐을 합니다. 중고등교는 웹교재 31페이지, 초등교는 웹교재 24페이지인데 학교폭력 예방 5계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약간 선서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선서문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5계명인데 나중에 4계명쯤 가면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은 근절되어야 된다. 뭐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종료할 때나 아니면은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때, 뭐 아니면은 뭐 매 조회 시간, 뭐 학급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 다짐을 한 번씩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방어자는 계속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방어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짐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방어자 개념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교육 종료할 때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뭐 조회 시간마다 하시든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짐의 역할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hink, 두 번째 T,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제 피해 친구의 마음이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친구는 진짜 얼마나 힘들까? 저희가 웹교재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어른들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제 뭐 그 중고등교 기준으로는 40살 인터뷰가 있는데 40살의 인터뷰어가 있는데 그 지금도 고통스럽고 화가 난다. 지금도 고통스럽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19살을 졸업을 했다 쳐도 약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나고 화가 난다 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학교 졸업하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피해자의 감정이 있다. 뭐 피해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피해 당했을 때 그 느낌, 그 싫었던 것들, 그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위드5 마지막 단계 행동, 헬프 단계입니다. 방어자의 역할이 피해 친구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고 예시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방어자 역할이라고 하면은 되게 큰 행동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른에게 알린다든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방어자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어자 행동은 그렇게 크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신고가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신고하는 것이 방어자 행동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주요 행동 사항은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평소에 친구에게 대하듯이 하는 행동이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고 예시를 설명해 주는데, 밥 같이 먹어주기, 친구와 같이 과제하기, 친구와 같이 등하교 하기 등, 정말 이제 친구라면 그냥 평소처럼 대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방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 행동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방관자, 강화자, 조력자가 피해 친구 입장에서는 같은 가해자로 자기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처럼 하는 행동이 너를 외면하지 않고 응원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방어자의 사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자기가 이제 피해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피해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니 이 친구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였어.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왜 당하지? 라는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어자로서. 괜찮은데 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주변 친구를 설득하고, 그래서 친구를 더 많이 사귀게 되고, 결국에는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이야기해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관자 입장에서 있을 때는 남일인 거예요. 남일이고 나는 모르겠고 친구가 당하는 거지 내가 당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쟤는 당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면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다 같은 가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어자로서 먼저 다가가고 사소한 행동, 밥 같이 먹어주고 과제하고 등하교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화가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하는데 첫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자 되기 연습입니다. 위드5 단계를 적용할 예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또 5번부터 진행이 될 거고, 피해 목격 사례를 보여주고 방어자로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게 워크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시트를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룹별로 한 개씩 하고 따로따로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한 개씩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효과적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학급 사정에 따라서 그룹이 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 개씩 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학급의 인원수가 조금 적다 라고 하면 같이 한 개씩 해보면서 너는 어떤 행동을 해볼래? 너는 어떤 행동을 해볼래? 이렇게 해서 행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피해자였지만 방어자로서 행동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례가 초등용은 부적합합니다. 초등용은 조금 부적합한 게 뭐냐면 자살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용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데 중고등용에서도 조금 이제 자살 사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여자에 따라서 이 사례를 활용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웹교재 안에는 조금 자살 사례가 아니고 순화되어서 표현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방어자로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극복을 했는지, 이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의 마음과 극복 과정을 보겠다 싶으시면 이 영상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솔리언 또래 상담에 게재되어 있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3차 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활용 방법 및 다운로드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